내가 대학원 다닐 때 공법을 공부하는 게 아닌데, 민법, 약간 민법 강사를 했어야 되는, 제일 만만한 민법을. 이 공법은,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요. 거기 여러분들 241페이지 주택 공급 파트에서요, 그 대표 유형이 있잖아요. 요거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출문제에서는 1번 지문이 제일 중요해요. 1번 지문 꼭 체크를 하시고요. 예. 우리가 공공사업 주체가 4명 있죠.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을 할 때는요. 얘네들은요. 신고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차피 우리 9월 달에 문제 풀 때 집중적으로 이제 주택법 외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9월 달에 문제 풀고 이제 해설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주로 어느 부분을 많이 공략하냐 그러면요. 건축법, 주택법을 주로 많이 공략을 해요.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주로 이제 정비법까지를 주로 공략을 많이 합니다만요. 이제 9월 달쯤 되면은 국토계획법은 좀 잘해 이제. 그렇죠? 도시계획 조금 잘해. 근데 제일 약한 것이 아직 암기가 안 돼 있는 건축법과 주택 약하기 때문에 9월 달에 문제 40문제를 풀면서 가장 많이 역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건축법과 주택법. 그래서 건축법, 주택법 다시 요약집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푸니까요. 그렇게 진도를 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거 1번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2번 지문 같은 것은 예전에 한 번 남았어요.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전본주택 건설할 때는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전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들을 제작해서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해라. 맞습니다. 3번 지문은요. 이것도 예전에 한 번 나왔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걸로 시행합니다.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정답으로 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이요, 시험에 예전에 한 번 나왔는데, 치사해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군구청장이 주어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이에요.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령 구석에 나오는 건데 이걸 시험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거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요. 1번 문제 보시면은 주택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방공사 아까 나왔던 거 지방공사가 공공사업 주체거든요.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요.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는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공공사업 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는요.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모집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사업 주체는. 공공사업 주체가 아닌 자는 입주자 모집을 해도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예요. 이럴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항상 시도지사 의견. 3번 사업 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분양 가격을 당연히 공시해야 됩니다. 분양가를 공시해야지만 분양가 상한제 의미가 있죠. 공시를 안 하면은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렇죠? 3번 틀렸고요. 4번 나왔죠? 예, 분양가 상 적용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5번도 시험에 나와서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한다. 2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거의 같은 문제. 우리 4번 문제를 여러분 하나 풀어보시고 가로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못 외워도 괜찮아요. 어차피 9월달 지나면서 거의 다 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이 나오죠.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안에다가 써 넣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고 2번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지역. 그래서 2자로 나와야 돼. 2하고 20% 2자로. 예. 분양 두 글자잖아. 분양은 두 글자잖아. 그렇죠? 2하고 2. 2배 초과 20%. 3번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그러면요. 이거 우리가 의미가 없이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지네들이 편한 대로. 다 뭐가 나와? 이자가 나온다.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에는 다 이자가 나온다. 왜? 분양 두 글자이기 때문에 분양 두 글자라서 다 이자가 나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5분의 1 곱하기 2 해서 10분의 1 5대 1, 10대 1 예, 다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만 기억하면 요거는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예. 대표 유형이라고 나오죠. 주택 공급 질서 교란 방지.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겁니다. 공급 질서 교란 방지 제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그 지위를요. 예, 지위를 불법으로 양도나 양수하거나 예, 이것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양도, 양수, 알선, 광고, 금지. 예, 단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단 상속이나 저당은 할 수 있다. 상속이나 저당은 할 수 있다. 단 상속이나 저당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건 대표 유형에서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조합원 지위의 매매 당연히 금지겠죠? 주택 상환 사채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거든요. 알선도 금지. 저당은 금지가 안 된다 그랬죠? 3번이 정답이네요. 저당. 예, 저당하고 상속. 4번은 뭐야? 광고 금지. 5번은 뭐예요? 매매. 건물 철거 확인서. 이게 바로 딱지예요. 철거민들한테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는 딱지라 딱지.
그래서 6번은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를 이제 하나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오죠. 예. 그래서 주택 공급 교란 금지가 나올 때 이 7번에 1번을 보시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를 상속받은 행위는 교란 행위가 아니죠. 상속과 저당은 괜찮다. 그다음에 2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걸 위반한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는 제재를 해요.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옛날 이거 할 수 있다 했다가 이게 법이 바뀌어서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걸리면은요, 무효로 하거나 취소합니다. 하여야 한다. 3번. 그러면 이걸 또 위반한 사람한테는 또 제재를 해요. 10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요. 환매라는 거예요. 그럼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있어. 산 사람이 있어요. 위반해서. 양도 양수가 금지되는데 불법으로 산 사람이 있죠. 도로 사올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는 지급한 날에 사업 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걸 본다. 도로 사온 겁니다. 5번은 위반하면은요 처벌 규정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 단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긴 다음에 보시면요. 예. 예. 8번하고 9번은 같은 문제인데 9번을 보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이거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주택 건설 대지나 그 건물에요. 주택에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등기를 못하게 하는 거. 예.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것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9번을 보시면은 1번 저당권 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요 60일까지. 왜 60일이 붙냐면 등기할 수 있는 기간 60일이거든요. 그 사이에는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1번 지문 시험에 나왔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승인 신청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하면 틀려요. 날 이후 60일부터 가야 됩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이 제한된다는 것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기 등기를 할 때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해야 됩니다. 체크해서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 예. 그 투기 과열지구는 여러분 내일 우리 그 문제 있잖아요. 예, 거기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예.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지역은 내일 제대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기출문제는 틀리라고 낸 겁니다. 그냥 보고 싶은 사람만 좀 보시고요. 2번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자, 14번에 체크를 해주시죠. 네. 전매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이때 전매의 의미는요. 명의가 변경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은 해서 나왔죠.
그래서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는 안 돼요. 전원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때만 수도권 들어오는 건 안 돼요. 예.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1년간 해외 체류가 아니라 2년간 해외 체류. 2년간.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거. 이거는 전매가 허용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 이 문제는 항상 세대원 일부라고 나오고요. 예? 2년인데 1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건 안 돼요. 예, 수도권 외로 옮기는 것만 전매가 가능합니다. 뒤로 넘겨주시고요. 예. 이제 16번부터 여러분들 19번, 20번까지가 리모델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리모델링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다 푸세요.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떤 지문을 시험에 낼지를 몰라요. 리모델링은. 그래서 특정 지문을 달달 외울 수가 없고요. 그냥 문제 지문을 읽는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16번 문제에서 틀린 거 찾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3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걸 말한다. 15% 이내죠. 예. 10%. 예. 그 16번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겁니다. 지문이 자주 나오는 지문으로 돼 있어요. 예. 50 체크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번 18번 문제에서요. 4번 지문을 한번 보세요. 4번 지문. 예.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누군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권자가 누군가 보세요. 예. 그래서 공동임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다 시군구청장이 한다. 체크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0번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것 중에서 우리가 거기 20번에서요. 1번 지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가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예. 그 다음에 5번 지문 하나 체크하시고요. 증축하는 리모델링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것도 체크하시고요. 예.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주로 집중적으로 풀 거예요. 그 전까지 문제만 푸시면서 그냥 지문을 익히는 정도로 하시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교수님들이 내셨던 문제를 수집해서 9월 달에 풀면서 그때 집중적으로 외워서 지금까지 뭐 틀리고 오신 분은 없었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요. 21번, 22번 토지 임대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보시고요. 예. 이제 농지법을 넘겨보세요. 농지법. 자, 우리 농지법은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몇 개를 체크해서 외우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문제 풀 때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 정도 푸시는 걸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농지법에서는 지금 거기, 예. 대표 유형 하나만 일단 먼저 보시고요. 저기, 농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예.
계량시설의 양수시설. 자, 계량시설 부지도 농지죠. 2번 경작이 이용되고 있는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 3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경작 재배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다. 그렇죠? 3번 농지가 아니고. 예.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단 임야인 토지는 제외. 그러면 전답 가수원은 항상 농지인데요. 전답 가수원이 아닌 지목이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임야는 3년이 아니라 30년을 농사 지어도 농지가 아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예,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재배지죠? 역시 농지죠. 경작지, 재배지, 생산시설 부지, 계량시설 부지 다 농지입니다. 농지의 개념 하나 주시고, 그 다음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농업인이 나오죠. 농업인. 그래서 농업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아라. 예.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면 우리 농업인의 1년 중 축산업은 우리 며칠 이상 해야 되죠? 축산업. 예? 120일 이상. 농업은 며칠? 90일. 예. 공부를 하긴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래서 150일 축산했으면 150일은 되네. 그렇죠? 150일은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재배. 그럼 되잖아. 예. 1년 중 80일, 90일은 안 되지만 1000제곱미터는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농업인 되고. 대가축은 몇 개? 소는 2마리. 소 2마리. 대가축 2두. 3두니까 되고. 가금 1천수죠. 1천이니까 1200도 되고. 연간 판매액이 얼마? 120만 원. 그 왜 100만 원 냈냐면 옛날에 100만 원이었거든요. 보시고. 일단 뒤로 넘겨서 이제 농지 소유 파트가 나옵니다. 예. 농지 소유 파트. 예. 그래서 농지 소유 파트에 대해서는요. 예. 거기 4번 문자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합병, 포괄 승계니까 농지 증명 필요 없다.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 취득할 때, 자, 농지 전용 신고한 농지할 때는 당연히 발급 받아야 되고요. 분할 받지 않는다. 상속, 포괄 승계 안 받는다. 시효 완성, 원시 취득이니까 발급 받지 않는다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뒤로 넘겨서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지금 8번 문제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언급될 수가 있어요. 8번 문제 같은 거. 거기에 보시면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시구 읍면장. 자, 우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군수는 발급 못하죠. 군수 X 꼭 써놓고 시구 읍면장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7일 내. 예, 7일 내. 근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내에 발급.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때는 며칠 내? 14일 내. 이게 예전에 개정된 거니까 이것은 가로 채워넣기 쭉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10번 문제 별표 하나 아시죠? 위탁 경영. 이 위탁 경영은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시험에 계속 내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이거 내시거든요.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반드시 그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1년간 국내 여행 중인, 우리 국내 여행은 아니고요. 항상 국외 여행이 나와야 됩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소송 중인 경우, 위탁 경영 사유가 아니고, 부상이 있었다. 예,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개월이 아니라 전치 3개월은 나와야 돼. 구치 수용 중에서 작용할 수 없는 거. 예, 4번은 맞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농지 중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이거는요, 임대나 사용대 할 수 있는 경우고 위탁 경영 사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법에서 이것 때문에 어떤 분 뭐라고 그러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는 60은 청춘이고 80부터 환갑인 이러면 되겠냐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위탁 경영 사유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이용 파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농지 이용 파트. 예. 그 농지 이용 파트에 대해서는요. 그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틀린 거 1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3년보다 짧은 경우는 3년 약정된 걸 본다. 농지 임대차는 가능한데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 약정된 걸 본다. 그 다음에 2번 농지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임대할 수가 있고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5번 보시면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인도. 그렇게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 뒤로 넘기시고요. 예. 그다음 우리 농업진흥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만드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예. 정답 만드는 거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대표 유형. 예. 1번 농업보호구역은 용수원을 확보하는 곳이다. 예. 2번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대상지역이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이 용수원 확보고요. 예. 그러니까 용수원 확보하는 건 농업보호구역이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 용수원 확보하는 곳이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1번은 앞뒤가 바뀌어서 틀렸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은 녹관농자, 개발 안 된 녹관농자에 지정하고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하지 못한다. 그게 시험에 정답은 한 2번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에서는요, 매장유산 발굴행위, 문화재 발굴할 수 있고, 육종 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자, 이거는요, 4번 지문은 지나친 거거든요. 그렇죠? 예, 4번 지문은. 그렇지만 이거는 다른 걸 알고 이걸 맞추라는 뜻이에요. 육종 연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관련되는 일이다.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죠.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승인은 농림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고 좀 뒤로 넘겨서요.
지금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최대 함정을 하나를 써놓으시죠.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절대 농림부 장관이 아니다.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함정으로 이제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제 함정으로 파나요. 그다음 이제 농지 전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시는데 자, 거기 272페이지에요. 6번 문제를 하나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 취소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찾기가 나오잖아요. 예. 1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5번 지문의 별표. 5번 지문 별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정답으로 2번 나왔어요. 그래서 농지법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문들, 교수님들 내는 지문들 그것만 추려서 외워야 돼요. 어차피 우리 9월 달에 다 외우거든요. 9월 달에는 우리 뒷부분을 주로 외울 거예요.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그래서 우리 농지법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 농지법을 공부해서 출제를 해요. 전공자 국내에 없습니다. 농지법은요. 돈이 안 돼. 전공해봤자. 네. 그거 체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농지보전 부담금이 나오는데 7번, 8번 문제 뭐 풀어보실 때 하나를 또 써놓겠습니다. 그 앞에 문제하고 관련이 돼요. 5번 문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나 신고를 한 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정답에 또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갈아엎은 사람,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나 농지 전용 협의를 한 사람만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는 거고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뭐 오징어 말리는 시설로 쓰다가 원상 복구하잖아요. 농지를 없애는 게 아니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요. 그때는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이게 2 문제. 그 다음에 조치명령 위반했을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그것도 2 문제 정답. 예. 농지법은요. 특정 부분에 집중돼 나오는 그것만 맞춰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의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1, 2, 3, 4, 5번 중에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몇 번을 찍는 거야? 5번을 찍어야 돼. 5번을요. 아셨죠? 근데 5번은 죽어도 정답이 아니다. 그럼 몇 번을 찍어야 돼? 4번을 찍으세요. 아셨죠? 예. 그러면은 2개 다 맞힌다. 자, 우리 9월 달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아침에 오셔서 문제 40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 풀고 이제 저하고 같이 또 해설을 하는데 국토계획법은 제가 간단하게만 해설할 거예요. 국토계획 파트는 왜? 이쪽에 공부는 됐거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하고 요약집은 계속 가져오셔야 돼요. 요약집은 끊임없이 계속 밑줄 치고 또 공부할 테니까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9월 달을 무사히 넘기면은 10월 달에 쪽집게로 또 문제 좀 외우고 하면은 정상적인 학우님이라면 예, 60점을 다 넘겼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